193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88년간 진행 중인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삶을 평생 추적한 하버드 대학의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내린 결론은 조금 의외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도 성공도 명성도 아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잘 늙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한승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8년 전인 1938년에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월딩어와 임상심리학자 마크 슐츠는 한 대규모 연구를 계획합니다. 바로 무엇이 인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잘 늙도록 만드는가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이야기 말고 연구와 통계를 통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한 고찰을 학문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724명의 참가자로 시작해서 참여자들을 평생에 걸쳐 인터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하잖아요. 이 자녀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점차 추가해서 1,300명이 지금까지 추가되었어요. 그리고 이 연구는 지금까지도 진행 중인 연구예요. 이렇게 길고 오랫동안 진행되는 추적 관찰 연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연구가 내놓고 있는 결과 중 행복에 관한 고찰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꽤나 충격적일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면 내 주변의 관계도 좋아지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아이들이 잘 커나가고 지금 이 문제만 조금 정리되면 그때 나도 행복해지고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웃고 즐기게 될 거라고 실은 다들 믿고 있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막 우선순위에 두고 살고 있지 않죠.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29년이라는 삶을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분류해 보면 29년 동안 친구와 보내는 시간은 58일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동안 4,851일을 미디어와 상호작용, 즉 혼자서 막 TV든 스마트폰이든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생을 보낸다는 거죠. 이 연구가 수십 년 데이터를 분석 후 나온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을 예측한다 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성보다 가까운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평생 동안 사람을 행복하게 유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좋은 유대관계를 맺고 지내는 사람들은 불행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정신적 그리고 신체적 노화를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층이 높은지 지능이 높은지 혹은 수명 유전자보다도 이 장수하는 것 그리고 행복을 더 잘 예측하는 인자라고 나왔습니다. 이 연구 책임자인 월딩어는 이 결과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요. Good relationships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즉,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이 연구를 진행한 월딩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웰빙을 연구했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행복과 웰빙의 차이를 아세요? 이 두 개념은 좀 달라요. 행복이 순간의 기분이고 웰빙은 생애 전체의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비유하자면 행복은 들이치고 다시 나가는 파도이고 웰빙은 넓고 맑은 거대한 바다와 같다고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의 감정인 행복도 좋지만 삶을 지탱하는 이 잔잔한 바다와 같은 웰빙이야말로 우리가 정말이지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내 삶의 상태에 가까운 것이지요. 이 부분을 우리가 꽤나 깊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단순히 그 순간의, 그때의
기분 좋은 상태인 행복감을 추구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내 삶을 탄탄하고 안정적인 정서의 상태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웰빙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실은 웰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날 만들어지는 즐거운 기분 상태가 아니지요. 내 삶의 상태에 가까운 파도가 아니라 바다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가장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 만성질환, 정신질환, 치매와 같은 기억력 저하로부터 보호된다는 사실은 그런 삶의 태도가 지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거예요. 반면에 이 외로움은 만성질환들, 기억력 저하, 조기 사망의 위험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강관리만 꾸준히 받아봤자 외로움을 느끼면 다른 신체적인 건강관리가 무색해질 정도로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구가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인간관계는 그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의 행복을 이야기할 때 미술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프랑스 화가 앙리 마티스는 댄스라는 그림에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원을 이루며 춤추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서로 연결된 채 함께 움직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장면은 굉장히 자유롭고 살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는 왜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관계가 늘 뒤로 밀리죠. 일이 바빠지면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과 보내는 전체적인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이 문제만 정리되면,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 가서 사람들도 더 만나고 삶도 즐기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연구에서 알아봤듯이 실은 순서가 조금 다르지요. 삶이 안정되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행복해지면 인간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 삶은 좋은 관계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앙리 마티스의 그림에서처럼 행복은 혼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실은 단순해요. 행복한 삶은 어떤 특별한 성공이나 사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봤듯이 아마도 우리의 행복은 거창한 목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같은 시간을 나누는 아주 평범한 순간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88년 동안 진행된 연구가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는 결론은 이거겠죠. 행복한 삶은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 연결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